남을 비난하더라도 단점을 들춰내지는 마라. 사람을 때리더라도 얼굴은 피하고 남을 비난하더라도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아라는 속담이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최대한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한다. 절대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언어폭력을 휘두르거나 상대방의 단점을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아주 천한 출신으로 황제가 된 인물이다. 그가 황제에 오르자 과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뭐라도 얻어먹을까 하는 마음에 황궁까지 찾아오곤 했다. 이들 중에는 주원장이 자신에게 작은 관직이라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주원장은 어느 누구든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또한 자신의 과거가 황제의 위신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여 절대 옛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주원장의 한 친구가 그를 만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궁에 들어갔다. 그는 주원장을 보자마자 수많은 문무대신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황제가 되었다더니 자네 정말 근사해졌군. 이봐, 나 기억하지? 옛날에 우리같이 발가벗고 냇가에서 목욕하고 그러지 않았나? 자네가 못된 짓을 하고 나면 항상 내가 대신매를 맞곤 했지. 우리같이 콩 훔쳐 먹었던 거 기억나나? 주인 어른 몰래 깨진 항아리에다가 콩을 넣고 삶다가 콩이 채 익지도 않았는데 자네가 치사하게 들고 도망가지 않았나? 항아리를 들고 가다 깨트려서 땅바닥에 콩이 다 흩어졌지. 자네 그때 급하게 주워 먹다가 콩껍질이 목구멍에 걸렸었는데 그때도 내가 도와주지 않았었나? 응, 어떻게 된 거야? 자네 기억 못하는 거야? 이 친구가 제잘제잘 쉬지 않고 떠들어대자 주원장은 부글부글 속이 끓었다. 주원장은 이놈이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여기가 어디라고. 이 많은 문무백관들 앞에서 내 과거를 들춰내. 도대체 황제인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라고 생각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그 친구를 끌고 나가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다. 옛날에 수도사를 아주 싫어하는 양계장 주인이 있었다.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수도사들이 마치 성인군자인 양 점잔을 빼는 모습을 아주 혐오했다. 특히 일부 수도사들이 입으로는 인의도덕을 떠들어대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이 하늘을 대신해 그들을 단죄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수도사를 흉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사 2명이 양계장에 찾아와 닭을 사고 싶다고 했다. 양계장 주인은 그들도 손님인 만큼 그들에게 양계장의 규모를 자랑하며 마음에 드는 닭을 고르라고 말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도사들은 털이 다 벗겨지고 다리까지 절뚝거리는 수탉 한 마리를 골랐다. 양계장 주인은 그들에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보기 싫은 수탉을 골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중 한 수도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 닭을 수도원 앞에 묶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당신네 양계장에서 산 것이라고 말해주려고 합니다. 양계장 주인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다급히 외쳤다. 안 돼요, 안 돼. 보시오. 우리 양계장의 닭들 중 이놈 빼고 어디 하나 튼튼하고 통통하게 살지지 않은 닭이 있는지, 이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싸움을 좋아하는 놈이라 하루 종일 다른 닭들과 싸우느라 이런 몰골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놈을 가지고 내 양계장을 선전하면 사람들은 내 양계장의 닭들이 전부 그렇게 생겼다고 오해할 것 아니오.
말도 안 돼요.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소. 일부 몇몇 수도사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은 수도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소. 그건 역시 불공평한 일이 아니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아픈 상처, 단점 등은 절대 들춰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 그 화가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다. 상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어라. 주변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해 더 큰 공경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같은 서커스단 단원인 스미스와 조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두 사람은 항상 서로 돕고 의지하며 형제처럼 지냈다. 그런데 최근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같은 서커스단에 있는 제인이었다. 서커스단 단원들은 두 사람이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연을 하던 스미스는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번 순서는 보호 장비 없이 고공에서 줄타기로 매우 고난이도 서커스였다. 무대 아래 관중들이 스미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사이 조지는 그에게 강한 질투를 느꼈다. 스미스가 줄타기를 시작하자 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스미스는 곧 안정을 되찾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동작은 마치 물 흐르듯 매우 자연스러웠다. 조지는 너무 긴장해서 속이 타들어갔다. 저렇게 훌륭하게 재주를 뽐내고 있는 스미스를 바라보고 있을 제인을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다. 조지는 수시로 제인을 쳐다보았다. 제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매우 흥분해 있었다. 아니,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흥분한 것 같았다. 조지의 질투심은 더 강하게 타올랐다. 그때 갑자기 스미스가 걸음을 멈추었다. 방금 전까지 흥분의 도가니였던 관중석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스미스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스미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순간 조지의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제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확실히 깨달았다. 조지는 지금 스미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집중이라고 생각했다. 조지는 천천히 스미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소리쳤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집중해. 할 수 있어. 스미스는 그것이 조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미스는 균형을 되찾았고 천천히 반대편 안전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스미스는 성공적으로 연기를 마쳤다. 조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스미스의 공연이 끝나고 관중들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그에게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 순간 스미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제인이 아니라 역시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조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조지, 정말 고마워. 이봐, 친구, 무슨 그런 말을 하나. 조지는 스미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서커스 단원들과 많은 관중들이 두 사람을 에워싸고 그들의 우정을 축하해 주었다. 이 순간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바로 제인이었다. 조지가 스미스를 도운 것은 그야말로 한겨울에 석탄을 베푸는 것처럼 기묘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비록 연적이었으나 조지는 무엇보다도 스미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 순간 조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스미스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이렇게 도움을 베풀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인품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해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면 양쪽 모두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